이번 장표에서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까지는 다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트레이닝 데이터셋, 그 다음에 테스팅 데이터셋, 그 다음에 블라인드 데이터셋으로 이제 나누고 그것을 이제 트레이닝 사이어 엔진에 피딩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걸 이밸류에이트 하고 모델로 만드는 버저닝을 하는 이런 절차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뭐 저희가 추가적인 코딩을 하거나 뭐 텐서플로우를 쓰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코딩을 하는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클릭 한 번만 해주면 트레이닝이 됩니다. 그러니까 WKS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를 얼마나 품질 좋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드느냐의 목적이 있지 어떤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코딩을 해서 만들어서 넣는다던가 하는 이런 절차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이제 그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실습을 해볼게요. 예. 그라운드 트루스가 다 만들어져서 아까 서브밋을 다 한 상태고 이제 IAA를 통과를 해서 모든 뭐 어저스티케이션을 다 끝났다고 하시면 여기 트레이닝 여기 퍼포먼스라는 왼쪽에 퍼포먼스라는 메뉴에 가서 트레인 앤 이밸류에이트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이제 모든 게 서브밋된 이 어노테이션 셋이 보이시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이 아까 트레이닝 데이터셋 그라운드 트루스를 나누는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셋, 테스트셋, 블라인드셋으로 나누는 거죠. 라티오를. 여기는 추천은 이제 70에 25에 뭐 7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6개의 문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라티오대로 이 비율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코딩 없이 트레인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인 앤 이밸류에이트 이 두 개의 차이점은 트레인은 트레인만 되고요. 트레인 앤 이밸류에이트는 트레인이 끝난 다음에 이밸류에이션까지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트레인 앤 이밸류에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컨펌을 해주시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이제 트레이닝이 제가 해보니까 지금 16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10분 정도 걸리고, 이밸류에이트가 한 3분 정도 걸려요. 한 1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거를 기다리기가 뭐해서 제가 조금, 이건 그냥 냅두고요. 돌아가도록 냅두고, 기존에 똑같이 해본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밸류에이트까지 돼서 나오는데 지금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퍼포먼스가 안 좋죠.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모델이 퍼포먼스가 제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저희 실습을 간단하게 위해서 어노테이션을 거의 안 하고 서브밋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멘션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성능이고, 얘는 이제 멘션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릴레이션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코레퍼런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고, 각각의 디테일 통계 화면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의한 엔터티 타입마다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어노테이션 안 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F1 값 뿐만 아니라 뭐 프리시전이나 리콜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매트릭이 거의 다 0이거나 없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릴레이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정의한 defined by니 이런 릴레이션에 대한 그 퍼포먼스도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여기까지 돼서 만약에 이밸류에이션을 값을 보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퍼포먼스가 너무 낮은 경우죠.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가야 되죠. 다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그건 뒤에서 어느 부분을 그럼 봐야 되느냐. 이 퍼포먼스가 낮은데 뭐 엔터티 타입, 그러니까 타입 시스템을 다시 만져야 되느냐, 아니면은 코퍼스를 더 추가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휴먼 어노테이션을 더 잘해야 되느냐, 아니면 딕셔너리를 더 추가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단계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이터레이션을 도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만족스러우면 이제 버저닝에 가서 얘에 대한 버저닝을 합니다. 이제 디포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아래 보시면 버저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델 매니지먼트 밑에 버전 메뉴가 있고,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커런트 버전이라고만 처음에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스냅샷을 누르면 현재 이 버전을 스냅샷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터레이션을 계속 반복적으로 도니까 그때마다 저장을 해 놓는 게 좋겠죠. 얘의 어떤 그 성능이랑 이런 이밸류에이션 값들도 다 저장을 해 놓는 게 좋고, 그래서 얘를 프로모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커런트 버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버전이 커런트 버전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디플로이도 할 수 있고, 여기 위에 보면 익스포트라는 게 메뉴가 있는데, 익스포트는 클릭을 하시면 찝 형태로 떨어져요. 이 모델들이. 이건 뭐냐면 웩스에 배포하고 싶을 때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웩스에 배포될 수 있는 찝 파일 형태로 떨어지고, 이것을 웩스 서버는 온프레미스 솔루션이니까요. 고객 서버에, 그러니까 웩스가 설치된 서버에 뭐 FTP로 전송을 해서 특정 디렉토리에 넣고, 그 이후의 작업, 웩스에서 해야만 하는 또 그 어노테이터, 머신러닝 어노테이터를 사용할 때 하는 설정들이 있거든요, 웩스에. 이제 그 설정을 하시면 이 웩스에서 이 머신러닝 어노테이터를 사용해서 그 해당 도메인에 맞는 그 커스텀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디플로이라는 거는, 디플로이는 지금 NLU하고 WDS에다 디플로이 하고 싶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를 NLU에 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지금 여기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죠. 그럼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 하시고 다시 가면 이제 스페이스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사내교육에 있는 어떤 서비스냐, 우리 사내교육용 아까 제가 만든 NLU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포탈에 가시면 제가 배포를 하기 위해서 NLU 인스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배포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배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NLU 인스턴스의 모델이 배포되면서 그 모델 아이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커스텀 모델이죠. 그러니까 머신 학습한, WKS로 학습한 그 모델이 아이디가 이제 부여가 되죠. 그래서 OK를 하고 나면 다시 들어가 보면 지금 NLU에 지금 배포가 됐다는 얘기고, 현재 디플로잉 상태가 있는 거죠. 아직 디플로잉이 진행 중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모델 아이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WKS, 그러니까 NLU, 좀 전에 만든 NLU의 그 인스턴스 아이디죠. 보시면은 요 아이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배포가 완료가 아직 안 됐네요. 이렇게 배포가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WKS는 그런 API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포를 해야 쓸 수 있어요. 다른 API에 혹은 웩스라는 솔루션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학습한 그 모델을 배포는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진짜 워킹을 하는지 보려면 이 NLU 배포된 NLU 인스턴스에 실제로 그 API를 호출을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은 지금 만들기는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추가한 애노테이션 평가도 했고요. 아까 그 평가 화면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F1 점수였고요. F1 점수. 그 다음에 정밀도도 있고 재현율도 있고 총 6가지의 그 매트릭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F1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능 분석은 그 각각의 그 오차 행렬이라 그래서 오차 행렬을 보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역시 F1 점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F1 점수가 몇이 나와서 굉장히 낮다 혹은 정밀도가 낮다 그 매트릭에 대한 매트릭이 굉장히 낮으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우리는 억셉트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이터레이션을 돌아야 되는데 그럼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이 개발 과정이 여러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거를 봐야 되느냐를 좀 이제 치트시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때 이런 통계 정보를 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커버링을 하려면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느냐죠. 그래서 F1이 낮으면 모든 부분을 다 보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뭐 딕셔너리도 추가하시고 문서 세트도 더 많이 만들거나 빼거나 하시고 타입에 해당하는 문서 추가해야 되고 코퍼스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휴먼 어노테이션도 다시 해야 되고 애노테이션 지침도 그러니까 지침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노테이션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타입 시스템이 너무 뭐 이상하다 재정의하자 혹은 빠졌으면 추가하자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고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어노테이션 부정확한 카테고리 분류를 뭐 보면 딕셔너리를 추가하거나 타입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치트시트로 나와 있으니 사업에서 WKS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버저닝하는 것도 제가 봤고요. 그러니까 억셉터블 하다 이제 모델을 이밸리에이션 해봤더니 억셉터블 하면 모델을 버저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실습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노테이션을 막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직 어노테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이죠.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엔터티 타입이나 릴레이션 타입을 추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휴먼 어노테이션에 손실이 생기지 않게 타입 시스템을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입 시스템을 수정을 하게 되면 현재 태스크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실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는 태스크가 없네요. 잠깐만요. 네. 이 태스크에 뭔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다가 엔터티 타입이 추가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실제로 하나를 추가해볼게요. 뭐 아이템이라는 뭐 엔터티가 추가가 되고 릴레이션 타입도 이런 식으로 뭐 추가가 돼서
릴레이션 타입이 추가됐어요. 중간에.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해당 태스크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Apply Type System Update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휴먼 어노테이션 손실 없이 타입 시스템을 어떻게 수정하는 거에 대한 그 실습도 해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머신러닝 모델을 IBM 왓슨 NLU에 배포하는 것도 좀 전에 보셨고요. 그래서 배포하는 실습도 좀 보셨고요. 실제로 이제 배포를 한 다음에 얘가 워킹하는지 보려면 이런 식으로 그 뭐 CURL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왓슨 NLU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인스턴스 아까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이디고요. 그거에 대한 버전이고요. 이 텍스트가 뭐냐면 실제로 분석을 해야 되는 텍스트예요. 한글이 되겠죠. 이건 릴레이션이네. 잠깐 죄송합니다. 엔터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하면 이게 NLU 인스턴스의 아이디고 그의 버전,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가 되고 엔터티에 대해서 익스트랙션을 해달라는 얘기고, 아까 만든 그 모델 아이디 있죠. 저희가 버저닝을 하고 나서 NLU에 배포를 하면 그 모델 아이디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거를 같이 넘겨주셔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결과죠. 결과. 여기 보시면 그 해당 도메인의 특정 도메인에 우리가 커스텀 엔터티 정의한 것들을 뽑아내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랑 지금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되고 있지만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릴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릴레이션도 좀 거의 유사하죠. 지금 인풋으로,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유사해요. 그래서 NLU의 인스턴스, ID, 버전, 그다음에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 그다음에 릴레이션을 뽑아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NLU 인스턴스에 배포된 WKS 그 모델, ID, 그렇게 해서 하면 이런 릴레이션 정보, 커스텀 릴레이션 정보가 뽑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NLU에만 제가 봤는데 WDS에도 배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왓슨 익스플로러에서도 아까 익스포트해서 zip 파일 형태로 떨어뜨려서 설치된 왓슨 익스플로러 웩스에 배포를 하면 이제 사용이 가능하죠. 제가 준비한 장표는 다 했는데,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과정을 들으시는 분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프로젝트에서 어떤 어드민으로 참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지 휴먼 어노테이터의 역할로 참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PM 역할로 참여하시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PM 역할을 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설명드린 각 단계, 개발 단계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널리지가 필요하고 어떤 데 에포트를 쏟아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제가 좀 전반적인 과정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WKS를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내 도메인에 이 WKS가 과연 맞을 것인가, 이거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해보시는 게 이 과정을 들으시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이제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오프라인으로 혹은 뭐 온라인으로 메일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